자, 여기서 이제 본격적인 이게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래요. 기업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이자는 싸고 시중에 통화량이 많이 움직여야 기업한테 이익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어떻게 해요? 정치인들이나 그 국가 당국자들한테 그렇게 로비를 해요. 기업가 입장에서는. 왜? 그게 생리기 때문에. 너무 당연해요. 자,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겪었죠? 금리를 싸게 하고 시중의 통화량을 이게 경기는 안 좋은데 시중의 통화량만 늘어나. 그럼 어떻게 되나요? 우리 하이 인플레이션 하죠. 하이 인플레이션을 이미 겪었습니다. 하이 인플레이션 하게 되면 다들 고통스러워요. 특히 일반 서민들이 더 고통을 많이 느껴요. 그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기업들도 고통을 받아요. 하이 인플레이션을 하게 되면. 이미 우리가 통화량을 이렇게 강제적으로 크게 돌리고 전 세계 다 이거를 국가들이 다 한 번씩 다 지금 겪어서 2010년도 이후로부터 그리고 제로 금리로 해서 저금리로서 이게 해고 통화량을 해서 근데 어떻게 해요? 지금 전 세계가 인플레이로 해가지고 그걸 막느라고 지금 굉장히 힘들죠. 피똥을 싸고 있죠. 그러면 이게 나중에 이게 국가가 오히려 도산할 수 있는 상황까지 발생해요. 미국이 도산한다고 하고 있죠. 이게 꾀병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상황이 그래요. 왜?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거를 도산을 안 하면 사회 금융 개혁을 해야 한다는데 어떻게 해요? 기득권 금융 여기 어떤 세력들이 그냥 어떻게 해요? 금융 개혁을 하기 싫어. 그냥 기존에 있던 거죠. 그냥 이게 땜빵 처리해서 대충 넘어가고 싶어 옛날처럼.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나중에 더 큰 산사태로 해서 이제 돌아오게 됐어요. 그럼 기본적으로 이걸 어떻게 되냐면 이게 기업들한테 이렇게 맡기게 되고 이렇게 기업들의 금융 기업이나 세력 기업가들 입맛에 맞게 하면 어떻게 되냐? 하이 인플레이션하고 경제가 망가져요. 국가가 망해요. 쉽게 말해서. 그럼 어떻게 되냐? 이걸 갖다가 균형을 잘 잡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금리 정책과 한국은행이 제일 우선시하는 어떻게 해요? 물가 정책이 이게 밸런스가 맞아야 돼요. 그 밸런스를 맞추는 게 어떻게 되냐? 이게 3%의 법칙이에요. 3%요? 3%? 모시기에 3% 유튜브 3% 그 3%가 아니라 이게 3%의 법칙이에요. 이게 원래 전두환 대통령이 이 말을 했는데 이게 3%의 이게 전두환 대통령이 하는 말에 이게 3%의 법칙을 지켜야 한다. 자, 3%의 법칙이 뭐냐면 원래 천신계인데 전두환 대통령이 이 양반은 국가를 그때 운영을 해봤기 때문에 이 3%의 법칙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그걸 알아요. 자, 그거를 갖다 지켰기 때문에 전두환 대통령 때는 이게 저걸 해요. 그 당시에는 물가가 고성장이었기 때문에 고물가가 이게 허용이 돼요. 근데 어떻게 해요? 지금은 이게 고성장을 할 수가 없어요. 왜? 문명이 딱 팽팽하게 이게 산업이 다 발달했기 때문에 새로운 산업이 주도 산업이 나오면 이게 성장을 크게 해요. 근데 주도 산업이 지금 안 나왔어. 아직 AI 안 나왔잖아. 이제 그때 되면 이게 어떻게 해요? 시장이 더 커지면서 어떻게 해요? 이게 시장이 성장하면서 성장을 해. 이해가 되시나요? 그럼 주도 산업이 안 나오고 이렇게 새로운 신성장 산업이 안 나온 상태에서 이게 시장이 가파되면 어떻게 해요? 치킨 게임에 빠져요. 이때 이제 불안과 공황이 찾아와야 돼요. 그럼 이때 어떻게 되냐? 보통 이게 하게 되면 이게 다 고용하고도 다 연결돼요. 그러면 어쩌면 국가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기업 입장에서는 장사를 잘해서 사업을 잘해서 이익을 남기는 게 이게 어떻게 하면 목적이에요. 근데 국가의 목적은 그게 아니야. 국가의 목적은 첫 번째가 안정이에요. 수익성이 첫 번째 목적이 아니라 기업은 안정성이에요. 이제 그걸 갖다가 잘못 국가 정책에다 그걸 갖다 적용해서 실패한 게 이명박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이 이 양반 기업가였기 때문에 기업가 정신으로 국가를 갖다 운영했는데 어떻게 해요? 이게 잘못된 일이 발생해요. 예전에도 말했지만 큰 대기업이라도 기업을 운영하는 방법과 국가를 운영하는 방법 완전히 틀려요. 완전히 달라요. 똑같은 방법으로 운영하게 되면 국가가 어떻게 해요? 이게 망할 수가 있어요. 즉 기업은 최고의 어떻게 그 목적이 뭐냐? 이윤 창출이 목적이에요. 하지만 국가는 뭐예요? 기업은 이윤 창출이 목적이면 국가는 뭐예요? 안정화가 먼저 목적이에요. 안정.
이윤참주는 그 다음이야. 안정이 목적이에요. 이 안정이 뭐예요? 3%의 법칙이에요. 이게 뭐냐? 물가 상승률 3%. 1년 물가 상승률이 3%. 인플레이션이 3%. 그리고 뭐요? 예금 금리가 3%. 그 국채가 어떻게요? 국채가 저기 뭐냐? 이게 국채가 연 3.6%. 기준금리가 그리고 어떠냐? 기준금리는 어디서 왔다 갔다 하냐면 국채와 예금금리 사이에서 어떻게 해요? 기준금리가 이게 형성이 돼야 이게 최고 이게 건전해요. 시장성으로도 이게 건전해요. 자, 우리가 국채가 지금 전두환 대통령 이 양반이 제가 이걸 한 게 아니라 이 양반이 그 얘기를 한 거야. 이게 제 정책이고 제 방법이라고 이게 나가기 때문에 이게 누구 의견이냐면 저도 이게 거기에 동의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쪽으로 이제 시책 전 세계의 금융하고 통화량 시책이 이제 거기에 맞춰서 움직인 거야. 3%의 법칙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예금 금리 3%. 그리고 물가 상승률 3%. 물가 상승률과 예금 금리가 같이 움직여야 돼요. 왜? 그래야 일반 서민들이 월급을 받아서 은행에다 돈을 맡기면 어떻게 해요? 나의 돈의 가치성이 보존이 돼요. 그럼 나중에 이 가치성이 보존 상태에서 나중에 집도 살 수 있고 이게 자산이 올라가요. 근데 어떻게 해요? 예전에 은행에다 맡기면 1%도 안 줬죠. 1%도 안 줬어요. 그게 한 2년 전 이야기예요. 2년 전만 해도 예금 금리가 1%도 안 줬어요. 저기 제1금융권 이자를 맡기면 예금 금리가. 그리고 어떻게 기준금리도 0%대였죠. 0.5%였나? 0%대였죠, 그냥. 자,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은행에다 안 맡겨요. 어떻게요? 너도 나도 어떻게요? 부동산이나 이런 주식 같은 자산 시장으로 이게 해요. 그래서 어떻게 냐? 우리나라는 이제 어떻게 부동산이 저거기 때문에 부동산이 계속 거품이 있었는데 부동산 쪽으로 계속 이게 쌓인 거예요. 이게 전두환 대통령 이 양반 역대 대통령의 시책을 설명하더라고요. 그걸 갖다 최고 크게 이게 잘못한 게 전두환 대통령 이 양반 하는 말이 노무현 정부 때부터 이게 우리나라가 보면 노무현 정부 때부터 어때요? 집값이 수직으로 이게 상승을 해요. 그죠?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때는 좀 약간 주춤하다 조금 오르다가 나중에 어떻게 문재인 대통령 때 수직 상승을 해요. 근데 이 두 대통령의 저기 공통점이 뭐냐? 부동산을 다 때려잡는 정책을 해요. 근데 그 당시에 전두환 대통령이 저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시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막 두더지 게임 하듯이 두드려 패면 어떻게 하냐면 역효과가 일어난다고 이게 전두환 대통령 그 양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귀신이 살아있다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게 맞은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다 그렇게 되더라고 이게. 왜 그게 가냐면 우리나라에 보면 특히 노무현 정부 때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어떻게 해요? 친서민 정책으로 해서 어떻게 해요? 가난한 사람들도 돈이 없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싼 이자로 해서 어떻게 해요? 전세 대출 집을 싼 이자로 해서 살 수 있게끔 이걸 갖다 지원을 해줬어요. 자, 그 결과로 어떻게 됐나요? 부동산이 버블이 안 그래도 버블이 있는 상태였는데 버블이 더 올라와요. 왜? 이유는 간단해요. 부동산 시장에 싼 이자를 등에 업은 일반 국민들이 다 너도 나도 부동산 시장에 들어왔기 때문에 돈이 몰렸기 때문에 이유는 간단합니다. 돈이 몰렸기 때문에 싼 이자로 그 당시에 막 2%대나 뭐 싼 이자로 해서 이게 하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친서민 정책은 맞긴 맞는데 이게 보면 어떻게 해요? 오히려 후대에 있는 새로운 사회에 진입하는 청년들이 어떻게 해요? 더 부동산을 더 비싸게 사야 할 상황에 몰려돼요. 이게 균형이 깨진 거예요. 이게 한쪽 사람들의 이게 한쪽 세대나 사람들의 이게 귀를 듣고 그쪽에 시책을 집중하게 되면 이런 부작용이 발생을 해요. 그 당시에 그 문재인 대통령 이 양반이 됐을 때 전두환 대통령도 제가 이렇게
얘기를 좀 했는데 이거 저 정책은 나중에 부동산을 더 저기 지금 부동산을 지금 이게 두더지 게임처럼 두더지 잡기 하듯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 부동산에 버블이 더 일어날 거라고 예전에 경고를 하더라고요. 문재인 대통령 그 출범을 했을 때. 근데 아니나 다를까 문재인 대통령 때 버블이 엄청나게 찼죠. 그러니까 이게 좀 아이러니해요. 양날의 검이에요. 이 균형을 하면서 가야 돼. 그래서 이 양반이 하는 게 뭐냐면 이 균형을 잡아야 한다. 그럼 어떻게 되냐? 이게 3%의 법칙이 한다. 일반 서민들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돈을 따박따박 모아서 나중에 아파트를 자기의 집 보금자리를 살 수 있는 그 믿음을 어떻게 국가가 그걸 갖다 신뢰를 보여줘야 한다. 그럼 그게 뭐예요? 금융정책으로 보여줘야 돼요. 그러면 내가 이게 따박따박 월급 모아서 내가 이게 은행에다 맡겼는데 1%도 안 돼. 0%대 이자야. 1%도 안 되는 이자를 줘. 근데 어떻게 물가는 어떻게 해요? 그 당시에 보면 하루가 다르게 아파트 값이 막 치솟아. 막 1년 만에 뭐 몇십 프로 어디는 더블로 올랐다 100% 올랐다 하는 1년 이자는 내가 예금금리를 만들면 여기다 1%도 안 주는데 그럼 어떻게 되냐?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투기 심리에 의해서 이게 나중에 큰 일이 와요. 나중에 일본처럼 이게 한 번에 이게 쭉 추락을 하면 이제 완전히 경제가 초토화가 돼요. 그럼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했나요? 좀 약간 그 당시에 시책을 좀 잘못했어요. 어차피 그 양반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국민들을 위한 친서민 정책으로 했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해요? 이게 나중에 부메랑으로 이제 잘못 돌아온 경우죠. 그래서 국가가 이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게 이제 안정과 균형이 첫 번째예요. 그럼 어떻게 국민들한테 내가 따박따박 저축을 해도 나중에 아파트나 이런 거 사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옮겨가는 사람들이 많이 발생을 해야 돼. 신뢰를 줘야 돼. 자, 그게 3%의 법칙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그럼 내가 이게 예금을 하면 예금 금리가 3%가 하면 어떻게 되냐? 인플레이션이 3%가 정도가 돼, 보통. 인플레이션 3%에 예금 금리 3%. 그럼 어떻게 인플레이션만큼 예금 금리가 쌓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게 인플레이션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약간 이게 거치게요. 그러면 이게 자산 시장을 함부로 이렇게 투기 세력들이 이게 들어가질 않아요. 지금 이것 때문에 이 부동산 PF나 지금 굉장히 큰 문제예요. 우리나라 같은 게. 지금 이거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지금 큰 문제가 돼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장기적인 관점으로 해야 하는데 단기적인 어떻게 보면 정권 때 뭔가 좀 이게 국민들한테 뭘 보여주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좀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게 제가 주식 통찰 강의를 하면서 전체적인 국가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금융정책과 통화정책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그걸 설명을 드린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가 그나마 한국은행이 잘 이걸 갖다가 살림살이를 잘 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좀 버틴 거예요, 이 양반들이. 그러면 이게 전두환 이 양반이 대통령 이 양반 하는 말이 333 법칙이라고 하더라고요. 333 법칙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인플레이션이 3%. 이제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는 이루어져야 돼요. 왜 인플레이션으로 해서 인플레이션으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환경을 하려면 최소한 3% 정도는 이루어져야 돼요. 미국은 2%가 목적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3%가 이게 적당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인플레이션 3%만큼 예금 금리가 3%가 보증이 돼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제 3% 뭐냐? 나중에 이제 국채 금리가 매달 0.3%를 줄 수 있는 국채를 발행을 하면 이게 건강한 저거로 가. 이게. 국가도 싼 이자로 해서 국채를 발행해서 사업을 해야 무리가 안 가지. 예를 들면 매일마다 끄떡망하면 모라토리엄 선언한 나라들 국채 금리가 막 60% 70%짜리 나라 국채도 있어요. 그래도 안 사. 왜 안 사? 못 믿으니까. 그럼 어때요? 국가에서 싼 국채를 싸게 발행을 해야 국가 입장에서요 뭔가 시책 사업을 무리 없이 할 수 있어요. 국제 가격을 비싸게 발행하게 되면 그거 다 세금으로 그걸 몰빵을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 그 균형을 잡는 게 어떻게 되면 이게 333 법칙이라고 이 양반이 전두환 대통령 이 양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
이게 뭐냐? 물가 상승률 3%, 예금 금리 3%, 그리고 매달 국채 이자 나가는 게 0.3%. 그럼 1년 12달이면 3.6%죠. 그 대한민국 국채를 3.6%로 만들고, 그리고 예금 금리를 3%를 하고 어떻게 해요? 그리고 어떻게 저기 한국은행의 그 기준금리를 어떻게 해요? 중앙은행 기준금리를 그 사이에서 맞춰야 돼요. 그 국채의 국채 금리와 예금 금리 사이에서 맞춰 그 사이에다가 그걸 갖다가 저기 맞춰야 이게 무리가 안 따라요. 지금 거기로 지금 이렇게 다 몰고 가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거의 요 숫자에 지금 거의 가까워 있죠. 이 숫자를 유지를 해야 이게 좀 국가의 금융 통화량 정책이 안정적으로 가요. 이제 지금 지나고 보니까 이 양반 말이 다 맞더라고 보니까. 하여튼 그래요. 전두환 이 양반이 전생에 고종이었는데 이 양반이 원래 저기 나라가 망할 때마다 구원투수로 나오는 양반인데 이게 그럴만 하다는 게 이 양반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럴만한 게 좀 나와. 그래서 앞으로 아마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가 이게 약간 333 정책으로 다 맞춰갈 거예요. 이제 경제 통일을 하려면 이게 금융이나 통화량도 비슷하게 이게 와야 경제 통일이 가능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냐? 예금 금리 3%. 그러면 이게 이제 국가에서 이제 이걸 맞추면서 가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거를 안 맞춰놓으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이게 사채 시장이나 이쪽으로 이걸 갖다가 이걸 법제화를 안 시키면 나중에 이제 사람을 갖다가 사고 파는 이제 그 노예 시장이 이제 열려요. 시적으로 지하 시장에서 그런 일이 발생을 해요. 이걸 금융 시장부터 먼저 이걸 갖다가 이걸 개혁을 해야지, 안 그러면 이게 지하 시장에서는 어마무시하게 잔인한 세상이 열려요. 지하 노예 시장에서. 이거를 잡아다해서 하면 이게 333 법칙을 이거를 갖다가 이거를 지금 다 이게 우리나라부터 지금 맞춰가고 있어요. 자, 우리나라가 지금 거의 맞춰지죠. 대한민국 국채를 3.6%에 지금 맞추고, 예금 금리를 3%에 다 맞추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대한민국 기준금리는 예금 금리와 국채 금리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해요. 이 사이에서 이제 넘어가면 이제 큰 시장의 교란 현상이 일어나요. 어디에 버블 현상이 일어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돼 있어. 그럼 우리가 대부분 우리 영끌지고 빚쟁이들인데 한번 끊고 할까요?